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식 마사지맨 공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루닛이라는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 뒤적거리다가 아주 좋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제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하게 됐네요. 이게 뭐가 특징이 있느냐? 기술적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기술 상장 특례라고 하는데 기술 상장 특례 말은 좋죠. 그러나 기술 상장 특례라 이 말은 현재 이익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력 하나 보고 상장을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술 상장 특례 이거 당장 없애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피눈물 흘리는 개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없애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 같은 꿈의 기업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이제 개미들의 자금을 이제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식의 상장을 지금 펼쳐놓는 거죠. 근데 루닛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성 평가를 했는데 AA 두 개 기관에서 AA 모두 만점을 받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그 제2의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흥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급하게 짜봤습니다. 과연 22년 공모주의 태풍의 핵이 될 수 있을지, 기술적 평가 역대 최고 AI로 암 정복을 꿈꾼다는 그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기술적 평가 AA 등급을 최초로 획득을 했어요. 기술적 평가하는 기관들이 국내에 이제 신용평가사라든가 국내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 굉장히 점수를 짜게 줘요. 뭐 잘 주면 A, 상장시키려고 했다면은 BBB, 그야말로 1억에 딱 줘가지고 상장만 겨우 시킬 만하게. 여러분, BBB가 이제 보통이고, BBB는 열등. 이거 하나 BB 있으면 절대 상장 못 합니다. 그리고 B는 이제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최악이란 얘기죠. 그리고 A가 그 위에 있고, AA가 최고 등급입니다. 만약에 BBB 하나라도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BBB 하나 받아버리면 이제 상장 안 되죠. 두 개 기관에서 BBB 두 개 다 받아버리면. 근데 이제 한 개 기관에서 A라도 받으면 이제 겨우 상장되는 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루닛은 두 개 기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과연 단군 이래 역대 최고 등급,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기술적 평가 중에 최고 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핀테크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공학적인 게서는 AA 등급이 아주 희소하지만 연중 하나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AA 등급은 과연 최초다. 그럴만합니다. 건강일보에서 나왔죠. 기업 최초 기술성 평가 역대 최고 등급. 이 말이 맞는 말이고요. 루닛 코스닥 상장 순항, 이번에 상장하려고 지금 기술성 평가 받겠는데 AA 획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하이픈 있죠. 이게 두 개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AA 기관에서 하나 받고 또 하나 기관에서 AL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 점수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회사들이 속이려면 기술성 평가 A 맞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기사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를 한 군데 기관에서만 AA를 받은 거예요. 나머지 기관에서는 뭐 BBB를 받았는지 AA를 받았는지 이건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불량한 기업들도 있는데 유닛 같은 경우에는 뭐 AA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잡을 데가 없겠죠.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기술성 평가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클레이머, 뭐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시라고 안내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는 어떠냐? 지금 백승욱 씨가 최대 주주로 해가지고 한 10% 정도 들고 있고요. 물론 낮죠. 왜 그냥 바이오 헬스케어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업을 몇 면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네로라 하는, 여러분들이 이름값을 알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실 거예요. 뭐 신한 있죠, EMM 있죠, KT 있죠. 뭐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푸지필름까지 들어와 있어요. 푸지필름이 요즘에 필름 시장이 이제 망해가다 보니까 신성 기업에 대한 투자로 그 단기 순이익을 많이 늘리고 있는 거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발빠른 소식이 있는 분들은 푸지필름도 이미 들어왔을 정도로 굉장히 면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말 기준이에요. 12월 31일 기준.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21년 이제 프리 IPO라 그래가지고 IPO 전에 자금을 끌어모으는 로드쇼를 했는데 한 720억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올해
이제 투자사를 보면 더 대단해요. 뭐 헬스 퀘스트 캐피탈, 저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알아주는 방귀나 끼는 그런 캐피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이거 캐피탈도 마찬가지고 웨어러 라이크 몇 가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기자분들이 뭐 세계 최고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뭐 그런 단계인가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파다 보니까 국내에서 네이버, 여러분 네이버에서 벌써 88억,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10억, 두 개 합하면 100억 되죠? 네이버에서 100억 투자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IMM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출자를 했나 봐요. IMM 보면은 한 50억 정도 추가 출자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서도 15억, 카카오에서 한 50억. 뭐 여러분 쟁쟁한 기업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이 이제 투자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기술성 평가 검증됐고 검증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 오케이 됐죠? 이 정도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IPO 시장에 태풍의 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주시를 하고 또 기술성 평가까지 AA를 전담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줄까 한번 봐봅시다. 이게 감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식회사로 이제 자기 회사를 소개해 놓겠죠. 2013년 8월 23일에 설립된 지 한 8년 됐네요. 시각 데이터, 이미지, 비디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엑스레이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암이 있는가 이런 걸 뭐 들여다보는 뭐 그런 거 AI를 활용한 진단업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료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나중에 혹시 몰라 가지고 사업 범위 추가하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핵심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AI를 활용한 판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루닛을 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 루닛 외국 사람 넣어놨죠. 이제 보통 이제 상장하려면 외국 사람 넣어놔요. 국내 사람만 있으면 없어 보이잖아요. 키도 많이 차이 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 넣어놓으면 좀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뭐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I로 암 정복을 꿈꿉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질병을 혈액이라든가 이런 걸 판별해 낼 수는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암이 있는데 좀 포인트를 강하게 받기 위해서 암 정복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죠. 근데 이제 사진 판독해가지고 암 정복 되겠습니까? 뭐 주사를 박아 넣어야지 암 정복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히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 AI로 어떻게 암 정복을 한다는지 한번 봐봅시다. AI 진단 이렇게 거기서 사업 모델 파는 모델을 하나 샀어요. 뭐 이런 모델을 이제 병원에다 파는 건데요. 인사이트 CXR이라 그래가지고 흉부 엑스레이 영상 분석 솔루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흉부 엑스레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찍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찍어가지고 지금 방사능이 많이 오염된 상태인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여기 녹색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이제 AI가 이거 양성 종양이다. 이거 밥 많이 먹어가지고 좀 밥이 많이 뭉쳐 있는 거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97%에서 99% 확률로 뭐 거의 뭐 100이죠. 거의 100% 확률로 이렇게 검진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막 있으면 이건 똥이죠. 여러분 똥이 가득 찬 사람들 뭐 이런 것까지 다 구별을 해줄 정도로 AI가 굉장히 발전돼 있다. 지금까지 한 350만 개 사례를 이게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배웠다. 여러분들 옛날에 알파고 보시면 바둑 복귀를 한 2억 건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건수가 많이 적긴 하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공부시키면 뭐 2억 건, 1000억 건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정확성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CE 유럽을 포함하여 호주, 브라질, 태국 등의 국가에서 판매 허가를 취득했다. 대단하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고 브라질은 태국 이런 데는 좀 선진국이 아니라 해도 호주나 유럽 이런 데서 판매 허가 득했다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쟁쟁한 기업들이 투자를 이제 서두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한국식품의약청 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판매 허가를 획득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 매출이 2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매출 같은 경우 14억으로 2억이나 14억이나 바다르그로의 경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소식을 찾는다면 7배가 상승을 했잖아요. 만약에 7배를 2021년도까지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한 100억 가까이 되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단순히 곱하기 7 하는 결과고, 올해 상장하려고 그 사업 보고서 내놓는 걸 봐야지 정확한 매출 같은 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 성장의 기로에 있다고 보이고, 병원에 상품을 팔면 바로 매출로 인식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진단 의사들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는 병원으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 과연 이거 하나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두 번째로 인사이트 MMG라 그래가지고 유방 촬영술 영상 분석 솔루션. 이거 들으시고 유방이란 말 나오니까 얼굴 붉히시고 그러실 필요 있는데 이제 석이지 않습니까? 이제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거 진단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쁘게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여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고 성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스코프 IO라든가 AI 기반 면역 항암제 예측 바이오 마크라든가 연구용으로 이런 식으로 나머지 상품도 개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네요. 사업이 지금 순항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루닛 북미 영상 의학회에서 흉부 CT 및 유방 단층 촬영 AI 신제품 공개했다. 이런 식으로 유방에 관해서 이렇게 신제품도 공개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방암 검출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가 미 FDA 허가를 국내 최초로 득했다. 근데 여기 정확히 보면은 허가까지만 있고 허가를 듣겠다 이런 소수료가 없죠. 그래서 싸하긴 한데 설마 사기 치겠습니까? 뒤통수 치겠습니까? 허가까지 해놓고 이제 뒤에 마지막에 허가 못 받았음 이런 말 해버리면 이제 뒤통수 치는 거죠. 근데 설마 그러기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루닛이 725원 규모 프리 IPO 지금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프리 IPO 해가지고 쟁쟁한 주주들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미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벤처 회사라든가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거 많이 모아놨어요. 그 회사들 믿고 저희도 투자하면 되겠죠. 재무제표 봅시다. 자본 총계가 지금 마이너스 1,300억 물론 20년 말 기준이에요. 지금 유상증자 한 720억 들어와가지고 한 자본 장식을 마이너스 700억 정도로 줄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본 장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재무는 매우 안 좋다. 완전 자본 장식 상태로 어떻게 해서든 상장을 이뤄내야 되는 지금 유상증자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절박함이 있는 기업이 한두 개냐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태반의 기업이 지금 거의 이 상태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기술도 없이 그냥 합의사에서 어떻게 쪽쪽 빨아가지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려고 그런 이제 경영자들이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기술성 평가에서 금지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영업수익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이 2019년도에 2억에서 2018년도에 14억으로 한 700억 정도 늘었는데 여전히 영업 비용이 마이너스 220억이니까 당기순이익 짜내는 데는 아직 실패를 했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빨간색하고 굵은 글씨로 해놨는데 이걸 순이익으로 읽어버리면 여러분 사달이 나버립니다. 일부러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회사도 많거든요. 이게 순이익이 아니고 순손실로 돼 있죠. 그렇다면 837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익이 아니고 적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적자가 1,000억 가까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적자가 500억이고 단기순 손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단기순 이익이라고 읽어버리는 그냥 기존의 관례대로 그렇게 읽어버리는 분이 계신데 끝까지 읽어야 돼요. 회계장부 같은 경우는 손실이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지양해야 될 일인데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게 보이네요.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830억 거의 1,000억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성 평가하고 지금 쟁쟁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다. 그 두 가지 사실 보고 과연 2022년도 과정 공모주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태풍의 핵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 발굴해가지고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하게 지금 당장 내일 창업하는 회사 따상 가냐 따블 가냐 그런 얘기만 이제 하고 있는 한국에 저 같은 장기를 보는 유튜버들이 여러분들께 괜찮은 기업이니까 살펴봐라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틈새 시장으로 발굴해냈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좀 정보 얻으실 수 있는 거고 고모와 함께하는 고모주식 재테크 즐거우셨는가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 가운데 구독 설정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모주식 박사님이었습니다.